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간 좀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 보기 전에 어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미국 쪽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총재 또 테이퍼링 관련된 좀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OECD 최저 법인 수요율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미국 고용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랑 이제 오늘 한국 소비자 물가 6월 거 나왔던 거 간단하게 좀 이슈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적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각권, 좀 글로벌 지수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국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하고 CJ 제일제당하고 GS랑 이제 LG전자, 효성화학도 차트 한 번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에 대해서 절대가치평가 되는 종목은 절대가치평가랑 이제 상대가치평가, 그리고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카카오는 좀 절대가치평가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과 페드 모형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화량 지표로 좀 시총을 나눈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로 나눈 이제 S&P 나누기 M2 지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국도 똑같이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좀 신용장고 살펴보고,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마감 시장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사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결국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0.3% 정도 상승을 하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인데,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과 순매수 구간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랑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오늘 좀 건설업종 등락률이 조금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통신, 그 다음에 은행, 기계, 의약품, 이제 바이오 쪽이죠. 전기, 가스 이쪽 좀 괜찮았었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이제 섬유의료 쪽 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의료 정밀이나 비금속 광물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사실 등락률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은 건설하고 보험,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쪽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쪽은 계속 공급 쪽은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 쪽 섹터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제가 그냥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키스콜딩스가 어차피 건설에 납품하는 철근 쪽 만드는 거라서, 그냥 건설 쪽도 원래 긍정적으로 보는데 겸사겸사 그냥 철근으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3,500억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200억 매도, 기관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1,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240억 매수, 개인은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한 910억 매도, 기관은 한 520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 전에 뭐 좀 이슈 있었던 것은 이제 6월 미국 쪽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예상치 60.9를 좀 하회하면서 전월 대비 하락한 60.6 정도 기록하였고요. 이제 ISM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제 강한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인난 이슈를 해소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예상치 38.8만 명을 하회하면서 전주 대비 감소한 36.4만 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커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제 올해 말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요. 현재 월 이제 1,200억 달러 규모의 매입되는 이제 정책을 월 100억 달러 규모로 계속해서 축소해서 12개월에 걸쳐서 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뭐 국고채와 MBS를 뭐 동일한 비율로 좀 축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뭐 현 경제는 뭐 상하방 위험을 다 상존하고 있고 2023년에 이제 연준이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은 좀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영향력이 뭐 금리 전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조금 탈출구는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OECD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130개국이 뭐 최저 법인 세율을 15%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해당 세율은 이제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과세 대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발생 국가로 과세권이 이제 이전된다고 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뭐 상당히 이 부분도 시장에서 지금 좀 많이 좀 기대하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9시 반에 나오네요. 이제 오늘 9시 반, 뭐 2시간 뒤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뭐 근데 사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가끔씩 이야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꼼꼼하게는 잘 챙겨보지 않는 게 뭐 사실 경제지표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낮게 나와서 아 이제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지면 이제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빠졌다 하고 이제 만약에 실업률이 안 좋게 실업률이 낮게 나와서 좋게 나왔으면 이제 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 뭐 실적 기대감으로 뭐 증시가 상승했다. 뭐 사실 뭐 두 가지 다 뭐 끼워 맞추기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뭐 고용 지표든 뭐 아니면 그런 지표들보다도 그냥 추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냥 밸류에이션과 추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 6월 소비자 물가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2.4% 상승을 했고요. 지난 이제 5월 2.5%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고요. 전월 대비로도 이제 마이너스 0.1%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6개월간 지속된 뭐 전월 대비 상승세가 일단 이제는 하락 전환은 되었고요. 뭐 기저효과 축소로 뭐 하반기에는 저는 좀 물가는 이제 좀 안정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안정화된 이후에 좀 이제 다시 소비 회복으로 한 하반기 말 정도 아니면 늦어도 이제 뭐 내년 초 정도부터는 좀 소비 회복에 따른 그런 물가 상승은 이제 재차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은 3주봉부터 일단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98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에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가 떨어지면서 ABC로 이렇게 빠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고 현재는 이제 3파에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랑 여기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이 채널을 저는 좀 넘어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넘어갔다가 이제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3-18을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5파는 여기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에 지금 어딘가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주가가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은 그래도 다 위에 있고요. 뭐 9일, 26일 횡스팬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MACD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아직 추세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이 갈색깔 선이 26일 후행 스팬인데요.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인데,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초록색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고요. 근데 뭐 최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기준선을 과연 주가가 이제 하회를 하느냐, 아니면 하회하기 전에 주가가 재차 반등을 하느냐, 뭐 이제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계속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원래 여기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65주 나오고, 여기 저점부터 여기 4파까지가 33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33주,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가 22주,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딱 22주, 뭐 다 기본 수치, 대등 수치가 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전환일이 아니고 변화일이기 때문에 그냥 더 상승을 하였고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76주까지 여기까지 그냥 상승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수치인 33도 이 고점부터 딱 나오기 때문에 8월 27일 부근, 딱 이 부근이 또 잭슨홀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좀 고점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분봉으로 또 뭐 짧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그럼 1파가 그냥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2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5의 3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5의 3의 2가 이제 2파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지금이 이제 5의 2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가 되게 될 정도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 부분을 깨면 이제 여기가 3103.88이거든요. 여기를 좀 하회하면 뭐 그때는 좀 하락 추세일 것 같은데, 뭐 일단 아직까지 좀 워낙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뭐 S&P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이 2009년부터 새로운 파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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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주가가 현재 이 채널을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지만, 여기 채널을 하회하면 조금 이렇게 ABC로 크게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에 1파, 여기가 5파에 2파, 여기가 5파에 3파, 5파에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가
아마도 5파일 것 같은데 이제 5파의 1파가 여기고 5파의 2파가 여기고 지금 여기가 이제 5파의 3파의 어딘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 일목균형표 보시면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미국 쪽도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 이 볼린저 밴드를 이 보라색깔 선 두 개가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를 뭐 상당히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머지않아 뭐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좀 변동성은 다시 재차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위든 아래든 좀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이 주로부터 26주가 딱 다음 주거든요. 이 전고점부터 26주 변화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좀 변화가 크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변화일 같은 경우에는 꼭 변화일에 뭔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깜박이를 켜고 조금 조심 운전을, 안전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위든 아래든 좀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쪽도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게 S&P 같은 경우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제 뭐 저랑 이 앞까지는 다 똑같은데요. 앞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가 이제 4파 나오고 그분도 이제 5에 1, 5에 2, 여기가 이제 5에 3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5에 4한 것도 똑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이제 5에 마지막 1, 여기가 2고 그분은 이제 여기가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나오고 나서 4조정 나오고 나서 5 이런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여기가 1, 2, 3, 4, 5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8월까지 일단 뭐 어느 분이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은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언제든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밸류에이션이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뭐 이런 저점 부근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생각보다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뭐 거의 13.7 정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계속 한 14에서 17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거의 14에 가깝긴 하지만 뭐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긴 전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17 이 정도 사이를 급락하지 않는 이상 뭐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26일 프랭스팬도 여기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언제든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거의 한 2주 정도 되겠네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부터는 조금 약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이제 슬슬 있어 보이지 않나?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변화일도 오고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승은 하긴 했지만 일단 아직 구름대 아니긴 하고요. 뭐 기준선은 그나마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26일은 후행스팬은 일단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아주 긍정적이진 않지만 뭐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냥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름대를 위로 벗길지 아래로 벗길지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일단 뭐 전서 기준선은 다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안전하게 하신다면 기준선은 넘어서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급락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깨버리고 구름대까지도 깨버렸습니다. 이제 26일 후행스팬, 9일 후행스팬 다 깨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차트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변한 것 같고요. 뭐 흑산병이라고도 하죠. 이제 장대 음봉 3개짜리도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조심할 필요를 뛰어넘어서 뭐 이 정도면 사실 오늘 구름대 깰 때 그냥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구름대를 깬 건 아니지만 이제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기준선을 좀 깨질 때 매도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이 구름대를 하회하면 뭐 그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늘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근데 다만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이퍼링 이슈, 뭐 금리 인상 계속 부각되면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계속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일단 여전히 상승 추세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상승 추세고 뭐 어제 오펙 플러스 연기된 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단 어제 또 상승도 컸었습니다. 뭐 계속 좀 추세가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로 보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 좀 소폭 반등을 했지만 뭐 중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좀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하락은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금리 지급금리가 아니라 이제 지급준비금이 좀 축소되면 그때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뭐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 말 정도부터는 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게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선 구름대를 하회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7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했기 때문에 뭐 일단 추세는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 추세다라고 일단 추세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히 이제 전환선도 돌파를 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금도 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뭐 일단 수급 쪽도 괜찮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주식은 그냥 대주주가 빨리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증자를 하는 게 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뭐 그게 이제 가장 주가를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주가 뭐 한 21,500원 정도 되고요. 뭐 성장률 아예 0%로 해버리고 할인율 한 9.24로 설정을 했을 때도 한 64,000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유형자산이랑 토지 다 버리고 청산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한 18% 정도 이익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뭐 GS부터 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이 기준선에서 좀 약간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6일 프랭스팬 호전되었고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 위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랑 이 기준선이랑 지금 계속 약간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 위든 아래든 어디를 먼저 깨냐일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위로 깰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밑으로 깨면 그냥 손절을 할 생각이고요.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너무 빨리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냥 5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 매도를 할까 했다가 그냥 조금 더 기회를 줘서 그냥 구름대 하단을 깨버리면 뭐 그때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뭐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위안을 삼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최고점이 여기거든요. 이제 26일 최고점이 여기여서 이제 여기를 벗기면 이제 기준선이 조금 내려올 텐데 뭐 그때 이제 주가가 기준선을 넘을 수 있냐 없냐 뭐 그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제당도 사실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기에는 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고요. 주가 현재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
가치가 뭐 이 정도 된다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거의 한 92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LG전자 보시면은 뭐 LG전자 오늘 상승은 했지만 일단 뭐 조금 십자 모양 위에 꼬리가 달린 게 조금 약간 기분이 나쁜 모양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뭐 그래도 일단 뭐 플러스인 거에 뭐 아주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구름대 다 위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주식도 뭐 기준선이나 뭐 이제 구름대 깨지면 뭐 그때 조금 매도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는데 뭐 한 31만원 정도까지는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한 9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는 오늘 뭐 넘겼다기보단 그냥 딱 0% 오르면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 뭐 계속 구름대를 이렇게 딱 넘어서고 나서는 조금 약간 꼬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큰 게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GS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 오랜 시간이죠. 뭐 나름 4월 26일이니까 뭐 이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좀 약간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이제 이걸 좀 약간 소화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뭐 LG전자도 그렇고요. LG전자는 뭐 더 심하죠. LG전자는 1월부터 계속 밀려 있었으니까 LG전자나 뭐 제일제당이나 뭐 제일제당 같은 건 좀 그나마 한 달밖에 안 된 최근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구름대도 넘어섰고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 뭐 9월 26일 했으면 이제는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회하지 않는 이상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현재 주가 한 38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내재 가치상으로는 한 88만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 전망치로는 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뭐 PDAC나 뭐 여러 가지 좀 공장들 다 지어지면은 뭐 2023년, 22년 실적으로는 뭐 퍼가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따라서 중기적으로 효성화학도 뭐 좀 중기보다는 한 1, 2년 내까지는 뭐 그래도 한 80만 원까지는 전 가지 않을까. 뭐 못해도 60까지 2배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6, 70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원래 이제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이제 71조를 매도를 했었었는데 뭐 현재 이제 누적 매수가 뭐 30 반올림하면 34조까지 돌아섰으니까 105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정말 1년 6개월 만에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뭐 개인만 이렇게 사는 장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 때까지는 가보되 저희는 조금 탈출을 빨리 하는 걸로 좀 작전을 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늘은 뭐 편 준비 안 돼서 그냥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이랑 이제 콜 옵션이랑 이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은 이제 선물 매도랑 그냥 이제 풋도 조금 샀거든요. 이제 매수죠. 이제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다 해서 0%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3%랑 플러스 3% 밖으로만 가면은 이제 레버리지로 조금 수익이 나고 여기 안으로 빠져들면은 이제 마이너스 한 5% 최악의 경우에 손실이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그냥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숏은 코스피 200을 하고
롱은 이제 코스피 200도 콜옵션 때문에 있지만 이제 개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주식과 코스피 200의 차이가 나는 알파만큼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로 최소한 이 마이너스 5%는 이제 애드업 시킨다고 쳤을 때는 여기를 없애고 그냥 위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은 뭐 오르는데 제가 산 주식은 이제 떨어지면 뭐 가장 최악이죠. 여기서도 손해가 나고 여기서 손해가 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기초 자산과 이제 파생 상품의 딱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베이시스 리스크인데,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역으로 이 베이시스 리스크를 조금 이용해서 그냥 알파를 조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증시가 위든 아래든 좀 튄다고는 생각을 해서 일단 뭐 3%를 벗어나는 거를 로 이제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 카카오, 이제 아마존, AMC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시면은 현재 주가 한 85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은 7.63%, 영구성장률은 한 4% 정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캐펙스는 연간 한 2,500억 정도 든다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실적을 잡았을 때, 뭐 제가 계산한 밸류에이션으로는 13만원 밖에 내재 가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연구 성장률을 한 6% 회사가 꾸준하게 6%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한 28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좀 상당히 있는 주식이지 않나 라고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인데, 이 파란 색깔이 삼성바이오로스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바이오로스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그냥 계속 고평가 부근에서 그냥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면 이제 기대 수익률도 뭐 사실 전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스 차트 보시면은, 근데 다만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선 기준선 이제 상회하고 9일 26일 회행스펙 호전되고, 이 구름대만 넘어서면 뭐 그래도 이제 차트는 계속 상승 추세지 않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구름대만 넘어가면 뭐 충분히 차트상으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나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나, 뭐 추세상으로는 일단 이제 구름대만 넘어서면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차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할인율 7.63%, 연구 성장률 3%. 이제 캐펙스는 이제 경상 투자랑 이제 뭐 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이나 이제 무형자산 투자 금액을 이제 캐펙스라고 합니다. 이 캐펙스는 한 3천억 정도 영구적으로 잡고, 실적 전망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전망치를 사용해서 뭐 상당히 이제 높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카카오 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28% 정도 이제 내재 가치는 있다고 나오는데, 뭐 실제로 이제 이 값이 당연히 정확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거의 적정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망치 실적대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단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016년만큼 낮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상당히 좀 낮아져 있어서 뭐 이제는 좀 싸다고 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급등을 액면 분할하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조정을 조금 잠깐 보였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일단 MACD도 매도 시그널이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하회하고 이제 9일 후행 스팬도 역전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지금 당장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좀 추세가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뭐 적어도 매수를 다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환선이라도 좀 넘고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이탈을 할 때 저 같았으면 이제 일부 매도하고 전환선 깨질 때 일부 매도하고 기준선까지 깨버리면 전량 매도를 저는 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이랑 AMC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지만 뭐 9일 또 역전되어 있고, 근데 이제 기준선하고 뭐 구름대 위에 있고 26일 프랭스팬은 아직까지 호전되어 있고요. 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 주식도 계속 사실 중기적으로 횡보 중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전고점이라도 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뭐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차트 상으로는 뭐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차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급등락을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환선 하회하면 뭐 저는 이제 일부 매도, 기준선을 정말 하회하면 그때는 정말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될 이제 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재 가치가 뭐 사실 거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이제 1드갭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상황이고요. 수치이고요. 주식과 채권 금리의 차이다라고 해서 1드갭이라고 합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주식이 싸다 뭐 이랬었던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S&P랑 이제 같이 있는 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국내 쪽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좀 있어 보이지만 미국 쪽에 좀 더 상당히 파란 색깔이 미국인데 S&P인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더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좀 시계열을 줄여서 보시면은 뭐 좀 둘 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누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가 아니죠. 이제 S&P 퍼랑 이제 PBR 보시면은 이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실제로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한 21, 22 정도 한 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망치가 그 정도 되고요. 근데 뭐 21, 22도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닷컴버블 이후로 뭐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사실 밸류에이션 상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PBR이랑 이제 ROE를 통해서 보통 밸류에이션, 이제 림 모델이라는 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008년보다도 낮고요. 2013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도 뭐 좀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 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가고 있지만 뭐 여전히 2012년 이후로 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있어 보이고 특히 좀 미국 쪽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이렇게 나눈 수치인데 뭐 낮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 높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인 거고요. 닷컴버블 이후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통화량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1990년도나 뭐 2008년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량 대비로도 그렇고요. 주가가 좀 최근 빠져서 살짝 지금은 좀 하락하였지만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신용장고 한번 보시면은 뭐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4조 거의 2천억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상 사상 최고치 수준이 사상 최고치고요. 뭐 코스피 신용장고 보시면 뭐 절대치로는 정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고,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뭐 오늘 증가하면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저는 더 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신용장고가 분명히 조금 증시의 하락을 더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오늘 뭐 9시 반에 이제 뭐 실업이랑 뭐 고용 쪽 관련 나오면서 좀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지금이 뭐 사실 상당히 조금 약간 변동성이 이제 곧 커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주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펴져 나가면서 좀 약간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좁아졌다가 위로 아래로 뭐 내려가면서 좀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 3봉으로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붕 떠 있거든요. 이제 위로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긴 시간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 하락해도 뭐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좀 항상 기준을 정하셔서 조금 뭐 기준선을 깨지거나 뭐 전환선 깨지면, 아니면 26일 프랭스팬이 역전되면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 깨지면 매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 뭐 사실 지금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